만나러 가자. 집 가까이 병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 잘했어, 최고. 섬마을이나 산간 주민들에게 의사 한 명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큰 병원 없는 곳에서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애기 손이고 어떻게 하면 다리까지 다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평생 못 잊죠, 선생님.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동네 주치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현실을 듣기 위해 이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천항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우뚝선 2층짜리 백령병원 혼자서 주민 5천 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사 9명 중 7명이 공중보건의사. 멀리 인천까지 나가지 않아도 섬 생활이 위태롭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 대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3년을 꼬박 채우면 병역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외딴 섬이나 오지에서 1년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방광염 때문에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령병원 공중보건의 이상훈 선생님은 3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백령도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백령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사실 병원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사실 백령도가 이렇게 큰 섬이고 이렇게 주민이 많고 그리고 중증도가 높은 그런 환자분들도 많은 데에 비해서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이런 병원이 없다면 사실은 백령도에서는 어르신분들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꼽아야 되거든요. 잠깐만. 보기만 할게. 이마가 찢어져서 백령도 유일의 응급실을 찾은 3살 시우. 실수는 남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형외과 선생님이 안 계시긴 해서 만약에 뭐 엄마 원하시면은 점심에 배 타고 나가서 육지병원에 뭐 이나대나 길병원 성형외과 가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아니면 뭐 안 나가고 그냥 여기서 꼬매신다. 그러면 여기서 꼬매도 되고. 시우처럼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주민들은 안심하고 찾을 병원이 있어 다행입니다. 백령병원 응급실이 공중보건의 덕분에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은 아마 계속 주민 장금미 씨는 백령병원에서 암을 일찍 발견하고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혈류가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피 검사하고 또 CT 복부 CT 검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악성 종양이라고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도 일찍 치료를 좀 받으실 수 있었어가지고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생 못 잊죠, 선생님. 아니에요. 평생. 아니 늦게 발견.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홍보하고 다녀요. 백령병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상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보라고. 환자와 의사로 만나 친구가 된 두 사람. 고단했던 하루 일을 마치고 삼겹살을 구우면서 섬생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픈 아이와 응급실을 찾았다가 소아과 전문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솔직히 그때 심정은 진짜 고기를 띄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몰랐죠. 소아과 의사가 있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제 안심이 되고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은인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백령도의 어린이의 주치의라고 봐야 된다. 희망이에요, 희망. 다 할 걸요. 아마 애기들 다 할 건데 백령도 애기들은.
오래 있었으니까. 섬에서의 진료가 가끔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특별한 점도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보고 치료 이후의 삶을 알게 되는 것. 도시의 큰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사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냥 뭐 그 이후 환자분들이 퇴원하고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제 이송을 보내드리고 나서 그분들도 결국 백령도 주민이시니까 다시 들어와서 또 병원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건강해지신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의 그 이후의 삶도 제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들은 되게 좋고 뿌듯하고 합니다. 아직까지 주례와 정신은 어르신들께서는 다행히 그런 즉시 회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진도. 마을회관이 장날처럼 북적입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 오는 날이면 회관은 병원이 되고 사랑방이 됩니다. 진도군 보건소에서 2년째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 손희정 선생님. 여기는 안 날 거야. 여기는 수술 안 했잖아요, 맞죠? 뒤쪽으로 놔드릴게요. 무릎과 허리에 침을 맞고 나니 빗소리에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뜨끈한 마을회관 바닥에서 지지고 나면 한결 낫습니다. 이제 침맛이 개안하지. 마음이 시원해. 마음까지 시원하세요? 마음이 시원하지 이제 맞으면 마음이 시원하게 속이 안 아픈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아주 하나하나 침 하나하나 놓을 때 이거 아픕니다. 전부 그렇게 다 하고 해주고 가시면 진짜 고맙죠. 선생님들이 노인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도 침 치료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진료를 받은 진도 주민은 33개 마을에 1,500명이 넘습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발걸음입니다. 6일 동안 공의로 노인들 놔준 것마다 너무 고맙지요. 국가에서 이 노인들을 이렇게 생각해갖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공의로 와서 침 놔준 게 얼마나 고마우고 좋은 일이요. 말도 못하게 좋고 감사한 일이지. 회관에 나오기도 어려운 환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군 6개 읍면에서 100명 가까운 환자가 방문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 이거 맛있는 과자 우리 주려고 이거 엄마 잡수라니까. 야, 졸라고 나왔다. 이것만 가져갈게. 솔직히 공보이가 없으면은 그 지방 이런 데는 거의 의료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가지고 공보이를 통해서 그 약간 비워져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의료를 전달해 드릴 수 있고 해서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지역 의료의 공백, 도시와 시골의 건강 격차.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빈자리를 공중보건 의사들에게 기대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올해 1,106명으로 40% 넘게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 찾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건 군대 대신에 가서 무의촌 문제를 해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방식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있어서 역량이나 조건들이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이런 어떤 불균형, 불평등 문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전체 3,540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는 3,176명으로 4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의대나 치대보다 의대 출신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같은 기간 1,960명이던 의대 출신 공중보건의는 1,434명으로 5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기관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406곳에 배치됐던 공중보건의가 1,289곳에 배치됐습니다. 거의 120군데 보건지소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상황이 특히 안 좋습니다. 두 지역에서 보건지소 52곳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44년 동안 공중보건한 의사 이외에 특별하게 공공보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앞으로 더 증가될 전망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분들을 더 잘 모셔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군 미필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말고 현역으로 복무하겠다는 응답이 74.7%.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는데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그대로여서 2배나 깁니다. 과거에는 의과대학 신입생의 한 80% 이상이 남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과반수가 여학생이에요. 일단 거기에서 공중보건의사 갈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절반으로 이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그 절반인 사람 중에 75%가 일반 사병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더 이상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죠. 공중보건의 같이 강제적인 방법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많은 효과가 있어왔고 그게 없으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지 이건 절대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의사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보다 현수막이 먼저 보이네요. 오늘은 선생님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없는 날 진료실이 참 어둡습니다. 작년에는 계속 열었어요? 작년에 계속했어요. 올 들어서 이제 올해도 처음에는 계속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도 한 2달 됐나 그래? 그렇게 진료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뭐 선생님들이 모자린다고 그러던데 모르죠. 뭐 그건 선생님들이 모자리니까 여기 왔다 갔다 그런 저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병원 그러니까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병원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머니까 힘들지. 젊은 사람들도 텃밭 있는 집을 꿈꾸며 2년 전 충청남도 예산으로 이사 온 유승준 할아버지 부부.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 쓰러졌지만 지역 병원 응급실에는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여기 그냥 쓰러졌는데 말이 딱 걸렸어요. 말이 안 나와. 남자 간호인들이 이런 거 맞춰주고 엑스레이 찍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막 아파서. 그 월요일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월요일날 가서
사설급차 풀러갖고서 인천으로. 시골 생활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신경을 건드려갖고 한쪽 다리를 못 써, 이거를 못해. 뭐 돌아온다고 하는데 다른 병원 가서 다 하니까 안 된대요. 신경을 건드려갖고서 돌아올 가망이 없대. 여기 원장님 해주시는 거 그거 더 나가는 건 없어요. 여기서 수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원장님이 최대한 그냥 걱정하면서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 홍성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깝고 첫째 가깝고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직원들 물리치료사람 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오기 시작했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일이 일상이 돼버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응급실 뺑뺑이는 뉴스에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단양. 인적 없이 방치된 병원 건물. 2015년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긴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이제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단양군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 환자는 45명. 생존자는 단 1명입니다. 저희가 단양군 내에 병원이 따로 있지가 않아서 만약에 심정지나 중증 외상인 경우에는 구급차로도 한 40분 정도 거리가 되는 제천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환자 소생률을 저희가 상승시켜도 이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서 다시 심정지가 다시 올 때가 있어서 그게 저희 단양에 있는 구급대원들의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원이 없어지면서 병원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주위에서 환자가 생기고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응급의료기관으로 받은 기간이 없다 보니까 타주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때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환자 수를 보여주는 치료 가능 사망률.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 명당 37.5명. 전국 평균이 43.8명인데 충북은 50.6명입니다. 단양은 그보다 훨씬 많은 71.1명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디 사는지에 따라 결과도 달랐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들.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의료원. 내리고 바이탈부터 한번 해봐라. 고령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많습니다. 연세가 지금 99이래요. 99, 100살이에요. BST 133 나왔습니다. 이게 하트레이트가 39회 같으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거든. 아산으로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보호자분하고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조치가 안 되고 시설과 인력 탓에 중증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다시 멀리 보내야 하는 상황도 다반사입니다. 근데 지금 갈 때까지 저희가 붙잡아 놓을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을 못 해요.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어서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는 장치가 없어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입원시켜서 볼 테니까 천천히 내려오세요. 예. DNR 받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필수 의료들이 우리 삼척 동해 지역에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라짐과 관련되어 있어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야? 아니면 강릉 가까우니까 강릉으로 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3.7명인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3.2개로 OECD 평균보다 3배 많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개로 평균보다 훨씬 적습니다. 민간의료 시장이 발달한 미국보다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의 산부인과를 35년째 지키고 있는 고영채 선생님. 인근 지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분만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크지만 이제 후임을 걱정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있어요. 그런데 분만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제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지금 가까운 지역, 의정부라든가 양주시에 조금 이제 대형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24시간 분만실도 운영해야 되고 여기는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포함해서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곳이 저희 의료원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희마저 폐쇄를 하면 정말로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억지로 적자를 무릅쓰고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시지만 그거 가지고는 인건비도 해결이 안 되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거나 아예 진료 과목을 지운 지역 의료원도 많습니다. 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보고된 걸 보면 지방의료원의 정원의 70% 정도밖에 의사를 지금 충원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숫자인 게 70%라는 책정된 정원조차도 이미 원래 필요한 숫자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뭐 절반 이하의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어떠한 거라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그래야 된다. 그러려면 병원의 규모는 300병상에 50명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을 왔는데 여기가 종합병원인데 지금 그 167병상에 그 의사 수 30명이에요. 이거 갖고는 진료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밀려와도 그거를 다 이 병원에 수용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없어서 못하고 뭐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중간 기착체 역할을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는 종합병원이거든요. 공중보건의는 점점 줄어들고 공공의료원은 갈수록 기능을 잃어가는 지역의료의 현실.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 충북 단양 보건의료원입니다. 2019년에 30병상 규모인 의료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최고 수준.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단양의 주민들에게도 곧 병원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년 5월 개원을 앞두고 의사 확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문 여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를 걸쳐간 공부의 선생님한테나 물어보면 일단 다 수도권이나 경기권 외에 지방으로 오는 자체를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방으로 가도
뭐 가점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뭐 봉급을 훨씬 더 지방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도 주지만 국가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준다거나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드나들어 적막했던 병원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소아과 진료 시작 이틀째. 병원 로비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바로 목포로 가야 하니까, 목포 아니면 광주로 가야 하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거리적인 면. 크게 아프면 당연히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아이들은 이제 작은 질환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도 저희는 매번 이렇게 가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완전 잘하네. 완전 잘했어. 진도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병원이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되세요? 네, 전 너무 좋아요. 진짜 목포까지 안 가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인건비잖아요. 그 이제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치약 쪽에서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러 뭐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운영에 대한 그 묘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그리고 진도군에서 나머지 부분을 충족을 해주셨습니다. 안동의 한 마을회관이 오늘은 병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중심이 돼서 행복병원이라는 순회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엄마 사는 집 주소. 구모 1길. 오늘 진료 뭐 볼래요? 오늘 침 맞을래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그리고 저기 뒤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약도 질래요? 완벽한 그 진료실이 아니었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진료 볼 때도 많고 접수할 때 지금은 문이 있지만 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칸막이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한번 하고 이제 연고 바로 골라보세요. 전문의와 환자가 관계를 쌓아가는 지역 공공의료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다 보시면 이제 무좀인 것 같아요. 네, 각질이 생기고 보시면 발가락 사이도 그러시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환자를 진료 볼 때 환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제가 잘 진단을 해서 잘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제 환자 의사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환자들 이제 그 불편한 것 좀 잘 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 첫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에게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동식 산부인과 병원. 큰 버스 안에 진료실과 초음파 장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눈동자, 애기 콧구멍 두 개, 입 구멍을 하죠. 일단 산부인과를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지치고 힘들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봐주시고 하니까 저희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고 뭐 좋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 모든 게 걱정인 아기 엄마의 마음도
산부인과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을 듣고 나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임신하고 제가 그 전에 이제 피부 때문에 피부 약을 좀 먹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적인 안정감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올 때마다 자꾸 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선생님이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정말 이게 아기 손이고 어떻게 하면 다리까지 다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솔직히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굳이 다리 다음에 와서 보면 되죠.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끝까지 다리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정말 감사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뭐 안에서 어차피 우리가 가는 곳이 분만 치약지. 이제 지금 갈수록 이제 이 도시보다는 지역적으로 군 단위로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이 없어지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뭐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분만 치약지의 의료 공백을 갖다가 메꾸기위해서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저는 그 계획을 따라서 또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 경상북도 6개 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2009년부터 안동의료원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산모가 진료를 받았고 5천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도 국비 2억 원과 도비 2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집 앞까지 와서 진료도 봐드리고 검사까지 해드리고 뭐 필요한 서류까지 모든 거를 다 갖춰서 분만 병원까지 인계를 해드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의 적극적인 이런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서 분만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이 없다면 저희가 병원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가능한 사업이고 지원을 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이 사업을 그래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공공의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부, 지자체의 관심인 것 같아요. 마을에 자리 잡은 특별한 병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우리 동네 의원. 아파. 아파? 이렇게 피지 이걸. 알겠어. 아이 고개가 아파. 아파? 그렇게는 안 아프네요. 여기는 괜찮고? 일했지 근데. 그렇지요. 맨날 일하시네요. 근데 일하면 아파. 자꾸 쓰면 아파. 약이랑 좋은 거 발라줘. 약 좋은 거 발라달라고? 이윤호 선생님은 공중보건의 생활을 통해 이 마을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뭔가 실험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진짜 가까이서 환자들하고 지내면 어떨까,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사는 곳 가까이에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저는 5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한 명 아프면 오고 또 한 명 아프면 오고 또 한 명은 아프면 오고 하다 보니까 네, 릴레이라서 단골됐습니다. 진짜 가족 주치시겠는데. 네,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뭐가 들은가 까치까치 사상이요. 그래서 그제 여기 와서 의사부 그런 얘기가 있게 그냥 보더니
눈썹이 나가지고 저렇게 꼬부러져가지고 그게 자꾸 그렇다고 뽑아주니까 괜찮잖아. 왜 이렇게 우리가 젊은 안 뽑아도 낫다고 보아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알아챈 거예요, 사실. 만약에 내가 먼저 했으면 나도 비슷했을지 몰라. 가까운데 이렇게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자체가 그런 사실 별거 아닌데 불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옆에서 가까이서 해결해주는 역할이 진짜 가까운 영혼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보다 정말 별거 아닌 일들도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고 혹시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게 만들고 무슨 큰일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까이서 챙겨주는 그런 의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난 지역의료의 현실은 심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원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자 병원은 문 닫아야 한다는 경제 논리가 우선입니다. 도시와 시골의 건강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역의료의 현실에 희망은 있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치의가 현실이 되는 나라. 지역의료의 길을 묻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여기 BSD 한번 해봐. 마이팔은 어때?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먹어요. 이거 따먹는 왜 이렇게 많이 드셔?